1968년 3월의 태평양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짙푸른 수면 아래에선 냉전의 화약고가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었죠. 소련의 전략 핵잠수함 K-129. 세 발의 핵미사일을 품은 이 괴물은 목적지도 알리지 못한 채 수심 5,000m 시면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련 해군은 미친 듯이 바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태평양은 침묵만을 돌려주었죠. 그들이 절망하며 수색을 포기했을 때 지구 반대편 랭리의 CIA 본부에서는 기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거든요. 소련조차 모르는 그들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베레스트산 높이만큼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수천 톤의 고철 덩어리를 통째로 낚아올리겠다는 계획, 불가능에 도전하는 경이로움을 담아 강조합니다. 이 미친 짓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무대를 세웁니다. 주연은 은둔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각본은 CIA, 연극에 막을 올리듯 리드미컬하고 간결하게. 8억 달러가 투입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낚시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이 침묵했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인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심해의 비명, 기록되지 않은 추락. 1968년 2월 24일 캄차카반도의 밀류코보 해군기지는 얼어붙은 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안개를 뚫고 소련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전략 핵잠수함 K-129가 천천히 수면 아래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함장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의 어깨 위에는 98명의 수병과 3발의 핵미사일, 그리고 조국이 부여한 무거운 침묵이 실려 있었죠. 당시의 냉전은 말 그대로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뜨거웠고 미국과 소련은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서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K-129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의 서해안을 사정권에 두고 소리 없이 자망하는 것. 그것은 공포를 통한 평화의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심 5,000m 아래에서 들려온 것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비명이었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함장 페트로프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밀 해제된 소련 해군의 보고서에는 그들이 마지막 교신 이후 단 한 번의 신호도 보내지 못했다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은 순식간에 두 동강 났고 차가운 수압은 수병들의 마지막 숨결을 앗아갔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보다 더 깊은 빛조차 닿지 않는 영원한 암흑 속으로 K-129는 가라앉았습니다. 소련 해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핵기술과 암호체계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3월 내내 태평양은 소련 수색함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암흑 속을 헤매는 장님과 같았습니다. 광활한 태평양은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를 완벽하게 숨겨주었으니까요. 2달 뒤 크렘린궁은 짧고도 비극적인 발표를 합니다. K-129는 실종되었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여기서 기록은 기묘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소련이 수색을 포기하고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 미 해군 정보국 안에서는 은밀한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K-129가 정확히 어느 좌표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발했는지를 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바다 밑바닥에 소서스라 불리는 거대한 도청 장치를 깔아두었습니다. 고래의 울음소리부터 작은 선박의 엔진 소리까지 잡아내는 이 장치는 K-129가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던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소련 해군이 사고 지점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뒤지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침몰한 잠수함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무인 잠수정을 내려보내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CIA는 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 안에 든 소련의 핵 암호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심 5,000m였습니다. 달 표면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심의 인양. CIA는 이 미친 계획에 아조리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2장 억만장자에 가면 기묘한 동맹. 1970년대 초 CIA 본부의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작전명 아조리안의 핵심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건져 올릴 것인가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인양선을 띄워놓고 몇 달을 작업한다면 소련의 감시 위성이 이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림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CIA의 레이더망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하워드 휴즈. 비행기 제작자이자 영화 제작자, 그리고 은둔의 억만장자. 그는 당시 세균 공포증에 시달리며 호텔 방 안에서만 지내던 기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그는 여전히 무엇이든 가능한 괴짜 천재로 각인되어 있었죠. CIA는 휴즈와 은밀한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 가짜 뉴스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워드 휴즈가 심해 바닥에 널린 망간 광석을 캐기 위해 혁신적인 채굴선을 건조한다. 기록에 남은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휴즈의 새로운 모험에 열광했습니다. 누구도 이 사업이 CIA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도 작전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배가 바로 글로마 익스플로러호였습니다. 외관은 거대한 시추선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배의 길이는 189m에 달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문풀이라 불리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배의 밑바닥이 열리며 심해로 거대한 집게를 내릴 수 있는 구조였죠. 이 배를 건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당시 돈으로 8억 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배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와 자동 위치 유지 장치가 탑재되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 없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당시로서는 외계 기술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천 명의 기술자 중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다수는 정말로 자신들이 망간 광석을 캐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소련 스파이들이 이 배에 침투했을 때조차 그들은 배 안에서 발견한 망간 채굴 장비를 보고 미국인들이 정말 미친 짓을 하는군이라며 비웃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더 마주하게 됩니다. CIA가 설계한 인양장치, 일명 클레멘타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칩 개발의 설계도입니다. 이 집게는 단순히 잠수함을 집어올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을 집어들어서 배의 뱃속, 즉 문풀 안으로 완전히 끌어넣은 뒤 밑바닥 문을 닫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인양 과정에서 소련의 군함이나 위성이 접근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엔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평범한 시추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수함은 바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배의 뱃속에 갇혀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게 되는 구조였죠. 1974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글로마 익스플로러호는 드디어 목적지인 하와이 인근 좌표에 도착합니다. 발 아래 5,000m 밑에는 6년 전 죽어간 소련 수병들과 3발의 핵미사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위의 요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기록은 이 순간을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도 긴박한 출항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인류가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거대한 낚시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집게발이 잠수함을 잡는 순간 핵미사일이 폭발한다면, 혹은 소련 잠수함이 근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그 어두운 심연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서늘했습니다. 거대한 배 글로마 익스플로러호가 하와이 인근의 공해상에 멈춰 섰을 때 배 위에 있던 요원들은 자신들이 선 땅이 사실은 거대한 도박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발 아래로는 5,000m의 시커먼 심연이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6년 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소련의 핵잠수함 K-129가 웅크리고 있었죠.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도 무모한 낚시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제3장 5,000m의 고독, 강철의 실타래. 배 중앙에 거대한 구멍 문풀이 열리자 차가운 바닷물이 출렁이며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이 광경을 보며 거대한 괴물의 입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이제 그 입속에서 클레멘타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집게발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00m라는 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한 거리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 놓은 것보다 깊고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는 영원한 암흑의 세계였죠. CIA 기술진은 이 거대한 집게를 내리기 위해 수백 개의 강철 파이프를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파이프 하나의 길이는 약 9m에 달했는데 이것들을 이어붙여 5km에 달하는 강철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는 이 과정을 가느다란 실 끝에 바늘을 매달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지상에 있는 바늘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다 깊은 곳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심해 해류가 강철 파이프를 휘게 만들었습니다. 배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요원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집게발 끝에 달린 카메라가 전송하는 흐릿한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수심 1000m와 2000m를 지나 3000m에 도달했을 때 파이프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기술자 중 한 명은 파이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누군가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소련의 감시선이 수평선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하늘 위로는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었죠. 배 위의 직원들은 평범한 광부인 척 연기하며 갑판 위에서 망간 광석 샘플을 만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배 밑바닥 어둠 속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6년 전 사라진 그 유령 같은 잠수함이 정말 그곳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혹시라도 핵미사일이 폭발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공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심 4800m에 도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을 찌르자 화면 속으로 기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진흙 속에 처박혀 있던 K-129의 선체였습니다. 부식된 강철판 위로 심해 생물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함교 부분은 폭발의 흔적으로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현장의 한 요원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라기보다 거대한 강철의 무덤이었고 우리는 도굴꾼의 심정으로 그 무덤을 마주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사장 운명의 칩 개발, 찢겨진 진실. 1974년 8월 1일,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칩 개발 클레멘타인이 잠수함의 몸체를 움켜쥐기 위해 서서히 하강했습니다. 배 위에서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집게가 선체에 닿는 순간 둔탁한 금소금이 수중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CIA 역사상 가장 비싼 도박이 성패를 가르는 찰나였습니다. 집게발이 잠수함의 선체를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5000m 아래의 수압 속에서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양장치의 계기판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경고등을 연신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들어 올려라. 짧은 명령과 함께 거대한 권양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에 매달린 2000톤의 무게가 글로마 익스플로러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배 전체가 신음하며 수면 아래로 잠기듯 출렁였습니다. 잠수함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요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흙 구덩이에서 뽑혀나온 K-129가 천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심 4000m와 3000m를 지날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양을 시작한 지 수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배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하는 기분 나쁜 금속 파괴음이 들려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칩 개발의 갈고리 중 하나가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균형을 잃은 잠수함의 선체는 허공에서 뒤틀렸고 곧이어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잠수함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두 동강 나버린 것입니다. 요원들이 그토록 원했던 핵미사일 발사대와 암호 해독실이 포함된 뒷부분은 다시 어두운 심연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멀어져가는 잔해를 보며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6년의 준비와 수억 달러의 예산이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남아있는 앞부분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비록 작전은 절반의 실패로 끝났지만 남은 선체 조각은 서서히 배의 뱃속인 문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한 채 문풀의 덮개가 닫혔고 태평양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제5장 심연에서 온 편지, 적을 위한 기도. 문풀에 물이 빠지고 드디어 인양된 K-129의 일부가 요원들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찌그러진 강철판 사이로 6년 전의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바닷물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섞인 기괴한 악취였습니다. CIA 조사관들은 가스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럽게 잠수함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암호책이나 핵미사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잔해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뒤틀린 격실 안에서 조사관들은 6명의 소련 수병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있던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원들은 그 광경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사진을 품에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기판을 놓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념이 다른 적국의 군인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저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었습니다. CIA 수뇌부 내에서는 이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밀 유지를 위해 바다에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 군인들이다. 그들에게도 예우가 필요하다. 결국 1974년 9월 4일 글로마 익스플로러호의 갑판 위에서는 기묘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정복을 갖춰 입었고 소련 국가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육구의 시신은 소련 국기로 감싸진 채 정중하게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CIA의 기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적국의 군함을 훔치려던 스파이들이 그 적국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는 절반의 실패였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고 말입니다. 배 안에 남겨진 어린 수병들의 일기장과 낡은 시계 그리고 찢어진 편지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 아래 신음하던 개인의 고뇌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파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배는 인양된 선체 조각을 싣고 항구로 향했지만 요원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건져 올린 것은 소련의 비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나약함과 그 나약함을 뛰어넘는 숭고한 예우의 가치였죠. 하지만 이 거대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양된 선체의 잔해를 품은 글로마 익스플로러호가 항구로 돌아오던 그날 CIA 요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법이죠. 수조원을 들인 거대한 기밀이 한낱 좀도둑의 손끝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6장 무너지는 가벽 기록의 균열. 1974년 6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하워드 휴즈의 개인 사무실에 정체모를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털어 현금과 몇 권의 서류를 훔쳐 달아났죠. 단순한 절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가방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CIA와 하워드 휴즈가 맺은 아조리안 프로젝트의 비밀 계약서였죠. 기록에 따르면 CIA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수조원의 예산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작전이 길거리 범죄자의 손에 넘어간 꼴이었으니까요. 그들은 FBI를 동원해 필사적으로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기자들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망간 채굴선은 사실 소련 잠수함을 훔치기 위한 가짜다? 이 황당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는 언론인들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조사 전문 기자였던 잭 앤더슨은 이 제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CIA의 핵심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진실의 파편을 모았습니다. CIA 국장 윌리엄 콜비는 직접 앤더슨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소련과의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국가를 위해 침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진실의 유통기한은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CIA 소련 핵잠수함 인양 시도. 일면을 장식한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괴짜 부자의 광산놀이가 아닌 시신이 가득한 유령 잠수함을 건지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기록이 쌓아올린 견고한 거짓말의 가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CIA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사무실 침입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기록에 의하면 이 절도 사건 자체가 CIA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패를 감추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죠. 가장 거대한 낚시를 주도했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려들었다는 역설입니다. 제7장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기록의 마법. 언론의 폭로 이후 CIA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의 날선 질문으로 가득 찼고 소련은 이례적인 침묵을 지키며 미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잠수함 인양을 공식 인정한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반대로 부인하자니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증거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때 CIA의 법무팀은 인류 법률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괴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다. We can neither confirm nor deny. 이른바 글로마 답변 글로마 리스판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마법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답변은 이후 미국 정부의 전매 특허가 되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진실을 안개 속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문장 뒤에는 수많은 희생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K-129에 탑승했던 수병들의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이,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냉전의 공포는 인간의 언어마저 뒤틀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태. 기록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상태.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그렇게 역사의 수면 아래로 강제 침몰당했습니다. 하지만 5,000m 심해에서 건져 올린 것은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권력이 개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서늘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소련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의 핵잠수함을 미국이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훗날 공개된 소련 기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지도부 역시 자신들의 잠수함이 왜 침몰했는지 그 치명적인 결함을 미국이 알아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즉 양측 모두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공포의 공생관계였던 것입니다. 제8장 잊혀진 수병들, 기록 너머의 이름. 시간이 흘러 1992년 냉전의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CIA 국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충격적인 선물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1974년 글로마 익스플로러호 갑판 위에서 치러졌던 소련 수병들의 장례식 영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그 영상 속에서 적국의 수병들은 정중한 예우를 받으며 차가운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러시아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념의 승리도 핵무기의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누군가 그의 마지막 길에 기도를 올려주었다는 그 한 조각의 위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양된 선체 안에서 발견된 수병들의 소지품 중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와 가족에게 쓰다만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집에 돌아가면 당신과 함께 숲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 적혀 있었죠.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미국이 건져 올린 것은 결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간 평범한 인간들의 간절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가장 비싼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암호책도 핵미사일도 완벽하게 손에 넣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 너머의 침묵을 들여다보면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이 무모한 작전은 인간이 심해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냉전이라는 차가운 벽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지우는가? 수만 페이지의 기밀 문서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리고자 했던 것은 잠수함의 위치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갇혀있던 인간들의 비명이었을까요? 5,000m 아래에서 건져 올린 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조리안 프로젝트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기록이 감추려 했던 마지막 파편들과 그 거대한 사기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구장 강철의 유령, 침묵을 상속하다. 아조리안 프로젝트가 세상에 드러난 뒤 거대한 채굴선 글로마 익스플로러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 배는 더 이상 심해에서 유령을 낚을 수 없었죠.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비극의 토양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배가 보여준 심해 위치 제어 기술과 인양 능력은 이후 현대 해양 시추 기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해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천연가스를 얻는 기술의 뿌리에는 소련 잠수함을 훔치려 했던 CIA의 탐욕과 집념이 서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글로마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그 한 문장은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진실이 그 문장 뒤로 숨어버렸죠.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 프로젝트가 낳은 침묵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정부 기관들에 의해 애용되고 있습니다. 기록은 때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CIA의 비밀 서고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아조리안의 사진들과 음성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인양 과정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실수나 혹은 잠수함 안에서 발견된 더 충격적인 소련의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철의 유령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그 유령이 품고 있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5,000m 심해만큼이나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사기극을 보며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병사들의 시신을 도구로 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연극을 벌이는 권력의 냉혹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냉혹한 권력조차도 끝내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의 틈새를 뚫고 나오는 인간의 본능적인 연민이었습니다. 제10장 기록 너머의 침묵, 인양된 인간성. 1992년 모스크바, 로버트 게이츠 CIA 국장이 건넨 한 장의 비디오 테이프는 냉전의 종말을 고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1974년 태평양 한가운데서 적국의 수병들을 위해 고개를 숙였던 미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러시아 정부는 이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실종이라는 단어에 매달려 살았던 유가족들에게 그 영상은 20년 만에 도착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유가족은 영상을 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조국에서는 잊혔을지 몰라도 적국의 배 위에서는 인간으로서 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야말로 아조리안 프로젝트가 남긴 진정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치밀한 첩보전의 현장에서 가장 순수한 인류애가 발견된 것이니까요. 이제 아조리안 프로젝트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CIA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라 칭송하고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기록 너머의 침묵이 주목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쓰러져간 98명의 수병들, 그리고 그들을 인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숨겨야 했던 수천 명의 기술자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려 이름 없이 사라져간 개인들의 숨결 말입니다. 하워드 휴지의 거대한 배는 고철이 되어 사라졌고 냉전의 긴장도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깊은 바다는 여전히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일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역사만을 진실이라 믿지만 사실 진짜 역사는 기록되지 못한 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잔해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낚시였던 아조리안 프로젝트. 미국은 잠수함을 낚으려 했고 소련은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결국 건져 올린 것은 이념과 체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발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침묵을 뚫고 나오는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60분의 긴 여정을 마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록이 남았습니까? 기록은 멈추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기록 너머의 침묵이었습니다.